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비대위원장에는 오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하여 하나 되는 당을 만들겠다면서 비대위 임무는 이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여 당의 리더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영작 박사는 10일 역선택은 용서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보수우파 유권자들의 정당이고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가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좌파나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인이 선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경우도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소위 역선택, 좌파 성향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로 선출됐다는 그런 의혹이 아주 강하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영작 박사는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유승민과 이준석이 각각 1위와 2위로 나온 것을 보도한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23.0%, 이준석 16.5%, 안철수 의원 13.4%, 나경원 전 의원 10.4%, 주호영 의원 5.9%, 김기현 의원 4.4%, 정진석 의원 2.6%, 권성동 원내대표 2.5%, 장제원 의원 2.2%라고 한길리서치가 발표하였다면서 이런 넌센스 조사를 하는 기관도 문제지만 아무런 멘트 없이 보도한 조선일보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영작 박사는 이어 이준석이 당대표로 당선된 것도 좌파들의 역선택이었고 이번 조사도 호남과 좌파들의 역선택이라면서 민주당 당대표 선출에 보수우파 유권자들이 참여한다면 이재명이 될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때 호남과 좌파에 의한 역선택을 저지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박사는 확장성이란 것은 넌센스라면서 전라도가 보수우파 투표하는 것 보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보수우파 유권자들의 정당이고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가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작 박사는 또 하루 전인 9일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바란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박사는 이 글에서 국민의힘은 그 이름부터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뿌리로 둔 정당임을 분명히 밝혀 당의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자율적 선택권과 선택의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영작 박사가 8월 9일 밝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힘 영어로 People Power Party다.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강령을 개정하여 당의 뿌리를 밝혀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뿌리로 둔 정당임을 분명히 밝혀 당의 정체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이승만, 박정희를 말해야 한다. 지금 이영작 박사가 밝힌 대로 요즘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또 어떤 정강 정책을 갖고 어떤 체제를 지향하는지가 매우 불분명한 아주 잡탕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특히 무슨 김종인,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큰소리 치면서 당이 더 형편없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영작 박사는 DJ의 처조카죠. DJ 부인인 이호 씨의 친정조카로서 DJ 당선에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최근 들어서는 분명하게 자유우파, 보수우파적 세계관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확고한 우파적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분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좌파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우파 쪽, 그리고 확실한 지역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쪽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충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이승만 박정희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플 파워는 혁명을 의미한다. 무엇을 혁명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보수 우파 정당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힘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정당이다. 당명도 이런 정신을 보여야 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는 당내 각 정파의 권력 투쟁에서 벗어나 당의 정강정책을 재정비하고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정체성과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4. 현재 당에 불라하는 22대 총선을 둘러싼 공천권에서 유래한다. 지금 진행 중인 이준석과 윤 대통령 측근들 사이 갈등도 결국 공천권이다. 밀실 공천, 당권파의 줄세우기 공천을 벌이고 프라이머리 제도에 의한 각종 대통령, 국회의원, 각종 지방선거 후보 공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예측 가능한 공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즉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반납하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5.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자율적 선택권과 선택의 책임을 지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영작 박사가 9일과 10일 잇따라 밝힌 내용, 그러니까 9일은 신임 비대위원장 주호영 의원이 되겠네요. 신임 비대위원장에게 바란다. 또 10일에는 차기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호남과 좌파에 의한 역선택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상당히 우파 성향, 보수 성향 국민들로서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이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비대위로 전환한 것에 반발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9일 이준석으로부터 국민의힘과 주호영 의원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전자로 접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에 배정됐고 재판장은 황정수 부장판사입니다. 이준석은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본인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징계 절차를 내리자 당초 그 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렇게 엄포를 놓긴 했으나 막상 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그 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법적 대응을 해봐야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측은 이번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한 배현진 최고위원이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반발해 온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준석은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에 따라서 당대표 권한도 중지된 상태였는데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당헌에 따라 사실상 자동 해임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준석은 이미 당대표가 아니고
전 당대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법원에 법적 대응을 한 것인데, 과연 이준석의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 이준석은 오는 13일에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거론되던 신당 창당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 걸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 흐름과 관련된 각종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